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주식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화제죠. 논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식 보상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아가서 주식 보상이라는 게 얼마나 적절한가?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받기로 한 주식 보상, 스탁 옵션이죠. 받기로 했는데 과연 받게 될까라는 건데요. 2024년 1월, 올해 1월에 델라웨어 법원이 머스크의 주식 보상 플랜을 백지화했습니다. 머스크한테는 청천벽력이었죠. 그 뒤로는 좀 조용한 것 같았죠. 그런데 6월 13일 목요일에 테슬라 연차 주주총회에서 이 보상 플랜을 재승인했어요. 동일한 플랜을 두고 다시 결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사회 의장의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테슬라의 지속 성공에 일론 머스크의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금전적 보상 줬다가 다시 뺏으면 동기부여가 되겠냐. 그러니까 원래대로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안에 찬성한 비율, 테슬라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2018년 처음 결의했을 때는 찬성이 73%였어요. 꽤 높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비공개로 한 거 보면 그거보다는 낮았을 걸로 짐작할 수 있죠. 자, 이 주식 보상 액수,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560억 달러예요. 올해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25% 이상 하락해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460억 달러예요. 여전히 어마어마한 액수이기는 합니다. 우리 돈으로 65조 원이에요. 자, 법원은 이 플랜을 백지화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 주주총회는 다시 한번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법원 판결이 뒤집히는 건가? 그럴 리는 없죠. 그렇다고 그대로 둘 수도 없습니다. 둘이 충돌하는 건 분명하니까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스토리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2018년에 시작이 됐어요. 2018년 1월에 테슬라 주총은 100% 주가에 기초한 CEO 보상 플랜을 승인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에게 테슬라 총 발행 주식의 12%를 2018년 1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 거예요.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자, 이 옵션은 12개의 동일한 트렌치로 분할 발행됩니다. 첫 번째 트렌치는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에 도달하고 이후 6개월 평균 가격 기준 이 수준을 유지한다. 1000억 달러 유지한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 주식 1%를 부여한다. 일론 머스크는 그 1%를 2018년 가격에 살 수 있다. 자, 나머지 11개 트렌치는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 증가할 때마다 1%씩 더해집니다. 12%다 소진하려면 시가총액이 6,500억 달러가 돼야 돼요. 거기에서 이 보상 플랜은 완료되는 거죠. 자, 테슬라 주가 움직임 보면요. 2018년 이때입니다. 시가총액 500억 달러 정도였어요. 1000억 달러는 그냥 꿈 같은 수치였죠. 실제로 2018년 내내 그리고 2019년에도 주가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19년에는 주가가 좀 하락했어요. 이 보상 플랜 희망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2020년이 되면서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0억 달러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 훨씬 이상을 6개월 유지하죠. 테슬라 시가총액 정점을 2021년 11월에 찍습니다. 그 이후 급락 급등 반복이 됐고 전체적으로는 하락했지만 시가총액 6,500억 달러 6개월 유지됐어요. 자, 그런데 이 보상 플랜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주주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리차드 토네타라는 인물입니다. 2018년에 테슬라를 제소합니다. 이 소송이 한참을 끌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올해 1월 델라웨어주 법원이 이 보상 플랜 폐기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거는 당시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일론 머스크가 지배주주로서 이사회 결정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이사회는 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주주들을 속였다. 충분히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장 기업으로서 해야 될 프로세스를 제대로 밟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 플랜 유효하지 않다. 백지화 시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일론 머스크 노발대발했죠.
내가 물러설 줄 아느냐? 법인 주소지부터 옮기겠다. 델라웨어하고는 인연을 다 끊겠다.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그런 후에 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원고 측 변호인단이 승소했으니까 우리 성공보수 달라. 성공보수는 52억 달러다.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52억 달러면 7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자, 변호인단 번스타인 리토위츠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집단소송 법률회사입니다. 1년에 수임료만 한 10억 달러 정도 벌어요. 그런데 이 건 하나로 5년치 수임료를 다 챙기겠다. 그렇게 나온 거죠. 자, 이 정도의 성공보수 어떻게 가능한가? 역시 테슬라 주식 때문입니다. 이 변호인단은 성공보수 현금으로 받지 않겠다. 테슬라 주식으로 받겠다. 결국 우리가 이기면 테슬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일론 머스크한테 그 주식 안 줘도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중에 일부를 성공보수로 받겠다. 2,900만 주만 달라. 그런 거예요. 이 2,900만 주가 1월 기준 어마어마한 금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한테 2억 6천만 주를 줘야 되는데 그거 안 주고 대신에 2,900만 주를 법률회사한테 준다. 이런 건데요. 테슬라는 처음부터 딱 끊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되면 역사상 가장 높은 시간당 보수가 된다. 시간당 28만 달러를 요구하는 거다. 한 4억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이거는 델라웨어주 하나의 예산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적정한 시간당 보수 계산하면 1360만 달러가 적당하다.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변호인단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몫은 2억 6,700만 주다. 회사가 이만큼 뺏길 뻔했는데 이걸 회사한테 돌려주는 대신에 성공보수로 12에서 13% 정도 받는 것은 업계 관행이다. 우리 요구는 관행에 부합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그 사이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주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비교가 안 되게 유리한 거죠. 일론 머스크한테나 원고 변호인한테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주주총회가 일론 머스크한테 이 보상 해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거예요. 델라웨어 법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2018년 이사회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판결문에 이렇게 적시했는데 지금은 머스크 보유분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트위터 산다고 크게 줄었죠. 지분이 감소했다는 것은 표결에 대한 영향력도 줄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번 재투표에서는 독립성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월에 법원이 판결 내릴 때와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아직 불확실하지만 항소를 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항소는 해야 된다. 이거고요. 자, 그럼 원고 측 변호인단의 성공보수는 어떻게 될까요? 일론 머스크가 옵션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면 동시 지급은 불가합니다. 변호인단이 승소했다 하더라도 성공보수는 테슬라가 얻은 혜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억 9천만 주를 계속 보유할 수 있다. 테슬라라는 기업이 받는 혜택이 되죠. 그런데 이 주식이 결국은 머스크한테 간다. 이렇게 되면 혜택이 없어요. 혜택이 없는데 변호인단이 성공보수를 받는다? 이거는 주주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일단 머스크 건을 결정한 후에 변호인단 성공보수를 결정할 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원고 측은 머스크가 이번 투표에서도 여전히 부당한 영향력 행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로 일론 머스크의 최근 트윗 X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 내가 주식 25%는 지배해야 된다. 만약 그게 안 되면 테슬라 말고 다른 프로젝트에 집중하겠다. 일종의 협박을 한 거죠. 테슬라 주주들한테. 현재 머스크의 지분은 25%를 크게 하회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로서는 내 스탁 옵션 원위치 시켜줘. 그렇지 않으면 테슬라 망조든다. 이런 협박을 한 거죠. 자, 목요일 주총에서 법인 주소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하는 안도 통과됐습니다. 법인지를 변경하는 거는 법원 결정 필요 없어요. 회사가 그냥 변경하면 돼요. 그렇다면 이 스탁옵션 건도 델라웨어 법원에서 텍사스 법원으로 이전시킬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델라웨어에서 이기고 끝내겠다. 그런데 승소가 쉽지 않을 것 같으면 당연히 텍사스 법원으로 옮기겠죠. 자, 그런데 이런 화제성 논란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탁 옵션, 과연 적절한 보상일까? CEO한테 이렇게 보상하는 게 맞나? 먼저 액수가 너무 지나치죠. 2018년에서 겨우 4년 만에 70조가 넘는 금전적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만든 설계. 4년에 70조 원. 어떤 경영자에게도 이 정도의 보상은 지나치다. 이런 시각이 사실 지배적입니다. 물론 초기 2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탁 옵션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이후 2년은 로켓 발사같이 급등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리스크가 컸으니까 리턴도 그만큼 크다는 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 사실 가능하긴 하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을 주가로 실적 보상하는 게 맞는가? CEO가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받는다는 게 적절한가? 사실 일론 머스크가 주가 부양용 발언 많이 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 스탁 옵션에 유리하니까 이런 발언들 했다. 충분히 가능성 있죠. 이런 부작용 나올 수 있다. 사실 목요일에도 일론 머스크 주가 부양 발언 계속했습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테슬라 시가총액을 25조 달러로 높여놓을 거다. 목요일 현재 테슬라 시가총액 5,800억 달러입니다. 1조 달러 갔다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자, 25조 달러가 얼마냐? S&P 500의 전체 시가총액이 45조 5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혼자 S&P 500 전체의 반을 훌쩍 넘게 될 거다. 이런 전망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도 고소당하면 어쩌나 이런 염려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지 않냐? 나는 병적으로 객관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들어달라. 뭐 이런 의미였겠죠. 자, 목요일에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새로운 챕터를 쓰는 게 아니다. 아예 새로운 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가는 별로 반응을 안 했어요. 시간 외에서 처음에는 7% 급등했다가 나중에 약세 전환했어요. 다시 말해서 테슬라한테 일론 머스크는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은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이번 사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CEO는 기업 성공에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CEO의 재무적 성과, 기본적으로 매출과 이익이죠. 매출과 이익은 주가와 관계가 긴밀합니다. 하지만 일치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CEO의 보상, 대체로 매출과 이익에 연계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CEO 보상 중에서 스탁 옵션은 주식으로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와 연계돼요. 스탁 옵션을 부여하는 순간 CEO는 주가 상승을 바라겠죠. 인지상정일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실적과 주가 타임프레임을 일치시키고 싶을 거예요. 이 때문에 많은 무리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탁 옵션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지금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천장 없는 스탁 옵션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